자, 트럼프를 보면 수익이 보인다. 자율주행 상승 다음으로는 여기? 일단은 자율주행을 머스크를 보면 수익,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를 보면 보인다 그래갖고 당선 당일날부터 해가지고 제가 짚어드렸고 콕 집었었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렸던 측면이 LNG 쪽이었어요. 전통 에너지 가운데에서도 지금 오늘 새벽에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게 국경 문제, 그리고 이거 오늘 말씀드릴 부분인 건데, 자 보세요. 하워드 러트닉이 지금 공식 지명됐는데 이 사람이 암호화폐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 친암호화폐 뭐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지금 신고가 뚫고 95,000불 부근까지 가기도 했었는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트럼프 2기 집권 초반을 함께할 인사들을 발표를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고 면면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이 사람의 초기에 집권 초기에 움직일 드라이브를 걸 방향성이 그대로 보이는 거고, 일각에선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의원들을 갖다가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친리대 호위대로 지금 무장을 시키고 있는 측면들도 분명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시에 미칠 영향들이 굉장히 지대한 거예요. 취임하자마자 할 것으로 예상됐던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 뭐예요?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 이거는 뭐 국방을 동원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강력하게 할 겁니다. 이건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걸 하면 어떻게 돼요? 식료품 인플레이션을 여러분 예상을 하셔야 돼요. 바로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저렴한 노동력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제 친구들도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갔을 때 다 추방됐었거든요. 트럼프 일기에 정말 추방돼서 온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일을, 근데 거기서는 캐나다는 그 호주나 이런 곳은 우리가 근무를 할 수 있는데 미국은 아르바이트가 안 돼요. 어학연수를 가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무슨 규정이 있는 건데 제가 그것까진 잘 모르는데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불법 그로 노동을 해요. 싼 가격에. 그런 식으로 이제 끼니도 때우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가가지고 하지만 멕시코나 이런 불법 이민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국에서 돈을 버는 보다 거기서 돈을 적게 받고 불법 이민자처럼 노동력을 사용을 해도 훨씬 돈을 많이 버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불법 이민자들이 저렴한 노동력을 주면서 이제 성장을 하는 그런 프랜차이즈 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식료품 업체들이 많다고 합니다. 식료품 업체들이. 근데 식료품 업체들의 저렴한 노동력이 사라지면서 서비스 업종들, 그러면 이제 생산 비용 증가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로 인한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임금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고, 5,000원이면 쓰던 거를 2만 원 줘야 된다. 그러면 임금발 인플레이션이 오겠죠.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는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임금 차이가 좀 격차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트럼프 집권 초기에는 그리고 보편적인 관세랑 차별적 관세를 같이 부과하잖아요. 전 세계에 1-20% 관세 보편적으로 넣을 거고 우리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그리고 차별적 관세를 부과할 거다. 어디? 중국에다 60에서 100%. 인플레이션 또 발생할 수 있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물가 상승에 대해서도 우리가 거기서 또 이득을 볼 수 있는 업종들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하고 이제 함께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전에 말씀드렸던 머스크의 자율주행. 이거는 사실은 뭐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취임도 안 했는데? 이거를 올랐다 안 올랐다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업종을 보시면서 지금 예를 들어 내가 살 거다 너무 비싸 보이면 그러면 조정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나는. 아니면 나는 조정이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냥 살 거야. 그건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타이밍까지 잡아주는 거는 그건 리딩방이고 보통 그 리딩방을 믿고 하면 망합니다. 예, 본인 거는 본인이 여기서부터는 더 가시는 게 좋아요. 요거는 지난주 지지난주 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 관련 움직임, 전통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막 그 주요 요직에다 안 치고 있잖아요. 전통 에너지 관련 산업군들에서 근무하던 CEO들을. 에너지 관련 움직임, LNG 이런 거 외신에 나온 거 한 글자 가지고 와갖고 보여드렸죠. 다 이건 관련 외국 관련주까지 다 짚어드렸었어요. 그것도 컨텐츠에 다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그건 넘어갈게요. 오늘은 그러면은 이제 뭐가 남았냐면 국경 문제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자율주행이나 머스크 관련도 그렇고 남은 한 가지가 이거예요. 중국 위협 전문가, 대중국 매파, 무역 관세 전쟁, 반주구 인사를 전면에 배치하고 있다. 이게 지금 남아있는 단서가 되지 않을까 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마이크 왈츠. 이 사람이 이제 하원 의원인데 지금 비전문가가 상당히 많은 가운데 전문가잖아요. 이 전문가가 배치가 되는 부분이 지금 중국 쪽이에요. 예. 이 외에도 대부분이 반중국 인사들로 지금
채워지고 있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시작도 안 한 이 4년이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제 중국과의 관세든 뭐든 전면전을 펼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특히나 이제 보편적 관세가 아니라 차별 관세를 중국에다 때려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하는 모든 행동, 멕시코를 통해 갖고 자동차 넣으려 그래? 니네 1000% 때릴 거야 내가. 실제로 때리진 않죠. 1000%까지는. 근데 으름장을 놓는 거죠. 60에서 최대 100% 때린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산에 유세 때 얘기했잖아요. 중국산에 60% 관세 부과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품에 1-20% 보편 관세 매기겠다. 관세맨이에요. 관세맨. T가 이제 관세라 그러잖아요. 트럼프의 T가. 예. 이에 중국은 시작도 안 했는데 지레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고, 이런 분위기가 외부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2016년도에 중국 경기는 상당히 양호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관세를 때려도 버틸만 했고 싸울만 했고 같이 으르렁거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 진짜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 지금 금리 인하 하나도 미국 경제 보면서 하고 있고, 미국 연준의 스탠스 보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정치 보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돈 함부로 허투루 썼다가는 얘네들이 미국하고 전쟁을 못해요. 최근에 전인대 상무위에서 소주 위안 규모의 특별구체 발행을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고, 중국 정부가 앞으로도 재정정책을 펼칠 여지가 있다고 밝혔는데 구체적 조치는 없었다고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이 나온 상황이에요. 지금 시장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중국이 부양책을 펼치고 경기를 부양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만큼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는 게 미국의 움직임입니다. 신중해요 지금. 왜냐면 앞으로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고 한번 겪어봤던 트럼프기 때문에 무역전쟁에 대비한 자금을 좀 아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갑자기 돌변한 중국, 보조금을 끊습니다. 보조금은 뭐냐면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그 세제 혜택 뭐 이런 것들이에요. 갑작스러운 세제 혜택 종료를 지금 끊어버린 거예요. 얼마 전에 얼핏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십 년간 지속해온 그 보조금을 안 주기로 했다니까요. 알루미늄을 확 끊어버린 거예요. 세금 환급이 10년 동안 400% 증가했고, 이거는 그냥 보조금이에요. 인센티브 개념으로 해갖고 중국 기업들은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해외에서 더 싸게 팔 수 있던 거죠. 당국에서 주는 보조금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고 나아가가지고 그 기업들을 다 죽이고 점유를 한 뒤에 가격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고, 또 누가 들어와 또 덤핑 쳐버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 보조금을 통해서 가능했던 건데, 자 여러분, 보조금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가격 인상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에 팔던 거를 10원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90원에 그냥 팔아버려. 근데 외국에서 파는 애들이랑 그럼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도저히 이 가격을 따라오질 못해요. 근데 이게 보조금이 사라지니까 100원에 90원에 팔던 거 다시 100원으로 팔아야 돼. 근데 해외에서 파는 애들이랑 그럼 가격에 차이가 없어. 근데 품질은 중국이 더 떨어져.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저하가 되니까 품질은 원래 저하가 됐었고 메리트가 사라지는 거죠. 여기다가 미국의 보편적 관세가 붙잖아요, 여기저기. 그리고 중국에는 차별적 관세잖아요. 60에서 100%. 그러면은 중국 당국에서 보조금을 빼. 거기다가 관세까지 붙어요. 그럼 이중 가격 인상 요인이어가지고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에다 품질 메리트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중국산의 판매가 저조해지겠죠? 그러면 그 기업의 반사이익은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여갖고, 일단 알루미늄이 이런 식으로 처음에 움직인 거예요. 최근에. 그리고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정제유, 태양광, 배터리, 비금속 광물, 그럼 얘네들도 같이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축소되는지 반사이익을 한번 보는 건데, 배터리 부분에 대한 이야기부터 최근에 시장에서 나옵니다. 이건 제가 배터리를 좋아가지고 뽐뿌질 이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취재를 해갖고 이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올라가요 내려가요 그러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긍정적인 측면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중국 조세 당국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달부터 해외로 수출하는 배터리에 대한 세금 환급을 기존에는 13%를 해줬는데 9%로 4%포인트를 줄인다라는 거예요. 중국 배터리 업체들도 태양광이랑 뭐 알루미늄, 철강 다 똑같죠. 이 보조금,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바탕으로 해갖고 가격 경쟁력을 무기 삼아서 접근을 한 다음에 다 죽여버리는 거죠. 야,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싸 얘네는, 이런 거였잖아요. 그리고 제품이 지네 나라에서 안 팔리잖아요. 그럼 해외로 수출해버려요. 13% 환급받습니다. 그러면 공격적으로 제품을 찍어내죠. 그러니까 걱정 없이 찍어냈던 거예요. 괜찮아 다른 나라에 팔면 돼. 그러니까 과잉 공급 이슈가 발생을 했던 거죠. 이런 저가 물량 공세를 통해서 시장 점유는, 이건 이제 중국의 전략입니다. 태양광도 그랬고, 보조금 받으니까 해외로 보내. 그냥 생각 안 하고 수요 공급 생각 막 찍어. 싸게 넘겨요. 좀 싸게 넘겨. 괜찮아. 막 싸게 팔어. 다 죽여.
그리고 이제 점유한 다음에 거기서 본인들이 먹고 사는 전략들 이렇게 가져가는 건데,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해서는 미국이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고율의 관세로 대응하겠다 그러잖아요. 태양광처럼 니네한테 안 당해 그래가지고 유럽에서 관세 세게 이번에 최종 관세로 때려가지고 40몇 %대까지 상하이 자동차는 올라갔잖아요. 거기다 이제 트럼프 시대에는 차별적 관세 60% 최소 예상이 되니까 물론 이건 조정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상당히 위협적으로 얘네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자발적으로 한 것 같아요. 중국 자국 내에 있는 배터리 생산량을 하루라도 빨리 좀 줄여갖고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해가지고 자국의 줄도사 문제를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동시에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니네들 계속 그따위로 하면 관세밖에 없어 그러는데 저희 진짜 안 그러고 있다니까요 라고 면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4% 에이 그까짓 거 그러는데 꽤 커요. 조 단위로 크게 꺾여요. 중국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우리 돈으로 지금 줄어드는 금액이 4%포인트 환급률이 줄어들면은 세금 환급액이 한 2조 4,300억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뭐 12월까지 다 가면은 여기서 이제 3조 가까이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에 따라서 중국 내에서 기술이 아니라 저가 경쟁으로 가격으로 생존해 오던 기업들 있잖아요. 그냥 싸게 덤핑 쳐서 팔고 보조금에 의지해서 그냥 대충 살던 업체들, 우후죽순으로 난립한 업체들, 얘네들이 이제 대거 정리가 될 수 있겠죠. 대거 정리가 도산이 되고 저가 배터리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수출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요즘에 맨날 지적하는 게 뭐예요?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수출 그 점유율을 깎아먹고 있다. 이거는 중국을 제외한 비중국을 봐도 그렇다. 얘네들 동남아나 이런 데도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을 찾을 수밖에 없고, 걔네가 없어지면 급하게 찾아야 되는 거 우리니까. 그럼 이제 우리나라 점유율이 상승하는데 얘네 LFP인데 뭔 상관이야 그러는데 우리는 LFP 하죠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타이밍이 맞아갖고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중국 배터리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는 매력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왜? 얘네들이 보조금을 바탕으로 해갖고 싸게 팔고 있었는데 관세 맞고 보조금 없어져. 그럼 가격이 이중 인상 요인이 나타나는데 품질은 떨어져. 근데 품질 떨어지는 애가 품질 좋은 우리 배터리하고 가격 경쟁력이 없다?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예시로 알루미늄이랑 배터리를 이런 식으로 들어드렸는데, 중국 대리기에 의한 반사 이익은 이루어질 수 있는 업종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보셔갖고 보고 이 안에서 이제 종목은 알아서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초기 움직임을 이런 식으로 빠르게 캐치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 따른 반사 이익 부분은 잘 챙기시고, 그리고 유불리를 따지시면 됩니다. 내가 투자한 곳이 혹은 투자할 업종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고, 혹은 반사이익이 아니더라도 이런 초기 행정부의 움직임에서 좀 이득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걸 캐치를 하셔가지고, 이걸 그럼 몇 년을 끄고 가요? 저는 4년이라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초기, 정권 초기 힘이 가장 쓸 때 1, 2년 사이,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저는 시기를 정해놓는 투자는 조금 개인적으로 지향을 하는 편이고요.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정해놓고 가는 거죠. 나는 그냥 짧게 15%, 아니면 난 50%인데 10% 올라갈 때마다 20%씩 줄일 거야. 이것도 되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각자의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면서, 기간도 기간인데, 그러니까 장기 자금이면 내가 여유 있는 자금인 거잖아요. 장기 자금이 얼마의 수익률을 얻을 건지, 중단기 자금이 몇 %의 수익률을 보고 들어간 건지를 체크를 하시라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피해도 예상이 됩니다. 국내 기업들 피해 예상돼요. 예컨대 철강 산업에서 반중국 정책을 예고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철강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철강 수입 금지시켜버리면은 얘네들 딴 데다가 다 이거 밀어내게 해야 됩니다. 중국산 저가 제품 덤핑 현상이 심화될 수 있어서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이런 예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갖고 이런 유불리를 잘 따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